어느덧 연말입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연말이면 10대 뉴스를 선정하죠. 아마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꼽은 10대 뉴스 가운데 한 서너 개 정도는 이곳 아랍권을 휩쓴 시민혁명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 변화를 담은 내용들일 겁니다. 정말 올 한 해 이 지역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를 겪었고 또 다른 격동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이집트 최고의 영자 신문인 이집션 가제트지의 기사인데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아랍의 봄이 불확실성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의 제목이 현재의 중동 상황과 북아프리카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시면 시민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되거나 물러날 예정인 4명의 독재자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튀니지의 벤알리 전 대통령, 이미 쫓겨났죠. 그리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락 전 대통령, 이번 주부터 재판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리비아의 광기 어린 독재자 카다피의 사진, 그리고 예멘의 압둘라 살레 대통령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별다른 잡음 없이 과거 청산을 진행하고 순조로운 정치 일정을 옮겨가고 있는 튀니지 정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야말로 불확실한 혼돈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2차까지 치러진 총선 결과를 보면요, 이슬람 세력들이 6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군부 시위 그리고 유혈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요. 정치 안정을 위해서 군부가 제시한 6월 대선 대신에 4월로 대선을 앞당기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카다피 일가의 몰락 이후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신헌법 제정 그리고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리비아는요, 내전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서방 국가들이 물밑에서 벌이는 석유 이권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내전 승리를 주도한 시민군이 각 지역별로 나눠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간헐적인 충돌과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멘 역시 살레의 30년 독재를 마감하고 권력이양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유혈 사태가 계속되면서 살레 대통령이 예멘 체류를 포기하고 미국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5,000명 이상을 희생시킨 시리아의 내전은 아랍연맹이 감시단을 파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세습을 통한 아사드 일가의 40년 독재 종식이 없이 과연 유혈 사태 종식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쿠웨이트와 바레인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 내전에서 시민군을 지원하고 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폭정을 비난해온 이 걸프 연안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레인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군대를 파견하면서 시위 진압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12년은 걸프 지역 국가들까지 본격적인 아랍의 봄이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독재자가 물러나고 이슬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한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았다고 하던데요. 이곳 이집트에도 예수의 탄생을 누구보다 소중히 기리는 기독교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해온 콥트 교도들인데요. 이들은 매년 1월 7일에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 모세의 출애굽기, 그리고 예수 일가의 이집트 피난 등 이집트의 여러 기독교 유적들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카이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마르기리기스라는 지역인데요.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가면 10여 개의 유서 깊은 콥트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아부사르가 교회는 아기 예수 일가가 머물렀다는 동굴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그 위에 예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워서 교회를 지었는데요. 12기둥 가운데 예수를 밀고 한 가롯 유다를 상징하는 기둥만 붉은 화강암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기 예수 일가가 피난 시절 마셨다는 우물이 보존되어 있는 동정녀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콥트 교도들에겐 아주 유서 깊은 성지로 남아있죠.
الرحلة استمرت 3 سنوات، اتنقلت في أماكن مختلفة من أرض مصر، منها منطقة دير المحرق في أسيوط، في منطقة الزيتون، وهنا منطقة مصر القديمة، وقعدت هنا في المغارة لمدة أسبوعين. 이처럼 콥트 교도들은 예수의 발자취가 남겨진 이집트 전역에 교회를 짓고 2000년 가까이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1300년 전 이슬람 문화가 전파된 뒤로 콥트 교도들은 소수파로 전락해서 온갖 박해와 차별을 당해왔는데요. 지금도 대다수는 이집트 사회의 하층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카이로 외곽의 묵가땀이라는 지역에는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카이로 시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재처리하는 일종의 쓰레기 집화장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옛날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한복판인 셈인데요.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 싶습니다. 이곳에 무려 7만 명의 콥트 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거리 곳곳엔 아기 예수 탄생을 상징하는 장식물들이 걸려 있습니다.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는 비위생적인 상태지만 콥트 교인들은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민혁명으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총선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بس طبعا احنا خايفين من التيار الاسلامي يجتاح البلد لان ده هيبقى فكر سلبي شويه. 그동안 친미적 성향의 독재 권력에 억눌려 있던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주의자들은 내년 이 시민혁명 후 첫 의회가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시민혁명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려처럼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경직된 이슬람 국가의 길을 걷게 될지를 놓고 2012년에도 아랍권 전체가 요동을 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